안녕하세요. 구름이의 한국사 이야기 채널의 구름이에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제가 여러분의 하루에 아주 큰 행운과 행복을 가득 담아 배달해 드릴게요. 그럼 구름이와 함께 신비로운 역사 여행을 떠나볼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조선의 긴 역사 속에서 단 한 명의 임금은 눈물로 기억됩니다. 권력의 바람 속에 너무 일찍 피고 너무 일찍 져버린 소년왕. 그의 이름은 단종, 본명 이용이. 17세의 짧은 인생. 그러나 그 이름은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남았습니다. 이건 나라를 지키려 했던 한 소년의 이야기이자 왕의 자리가 얼마나 외롭고 차가운 것인지 보여주는 진짜 인간 단종의 이야기입니다. 1441년, 세종 23년. 세상은 봄꽃처럼 고요했고 왕세자 문종의 집에서는 첫 울음이 터졌습니다. 아이는 작고 여렸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세종은 손자를 품에 안으며 이렇게 말했죠. 이 아이의 눈빛이 곱구나. 훗날 나라의 기둥이 되겠다. 그때만 해도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 기둥이 결국 권력의 폭풍 속에서 꺾일 줄은. 아기의 이름은 이용이. 훗날 단종이라 불릴 왕이었습니다. 세종은 손자의 성품을 아꼈습니다. 학문에 밝고 마음이 부드러운 아이. 하지만 세상은 그에게 너무 가혹했습니다. 단종은 7살이 되던 해 왕세 손에 책봉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삶은 궁궐 안의 길 위를 걷기 시작했죠. 장난이 아닌 예법, 웃음이 아닌 절제. 평범한 아이가 아닌 왕이 되어야 할 사람으로 길러졌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문종은 병약했습니다. 왕위에 오른 지 불과 2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단종의 나이 고작 12살. 아버지의 상을 치르던 그날, 그는 어린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아버지, 제가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린 그에게 나라를 맡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세종의 둘째 아들, 수양대군. 그는 총명하고 결단력이 있었지만 그만큼 강한 야망의 사람이었습니다. 문종이 세상을 떠나자 조정에는 3가지 부류가 생겼죠. 어린 임금을 보좌하며 나라를 지키려는 신하들, 권력을 탐내는 자들, 그리고 침묵하는 자들. 수양대군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라가 어리면 피가 흐른다. 임금이 약하면 외척과 간신이 나라를 잡는다. 나라를 살리려면 내 손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 그 생각은 책임이 아닌 명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피의 역사를 열어젖히게 되죠. 밤하늘에 먹구름이 몰려들던 해, 개유년. 수양대군은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세종의 충신 김종서, 황보인 등이 그날 밤 무참히 살해당했죠. 궁궐은 불빛 대신 비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왕은 그저 12살의 소년이었습니다. 숙부, 왜 아버지의 신하들을 죽이십니까? 그의 외침은 바람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단 한마디, 나라를 위하여. 이 한마디는 수백 명의 생명을 삼키고 한 소년의 미래를 빼앗는 칼이 되었습니다. 개유정난 이후 단종은 더 이상 조선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국정은 수양대군이 쥐었고 신하들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조정의 중심에 앉은 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그때 단종의 곁에는 어린 왕비 정순왕후만이 있었습니다. 그녀도 겨우 13살이었죠. 어느 저녁 단종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왕의 옷을 입었지만 나는 이제 나라를 다스리지 못한다. 왕비가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하늘이 전하를 지켜줄 겁니다. 그 하늘이 부디 백성만은 버리지 않기를. 궁궐은 넓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세상보다 좁은 감옥이었습니다. 1455년 여름
왕과 신하들이 모인 자리. 수양대군은 자신이 조정을 안정시켰다는 명목으로 단종에게 왕위를 요구합니다. 소년왕은 잠시 침묵하다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죠. 짐은 부덕하여 감히 나라를 이끌지 못했다. 숙부에게 어자를 맡기노라. 그날 단종은 조선의 6대 왕에서 노상군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영월로 유배될 때 그는 궁궐의 돌기둥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고 전합니다. 부디 잘 있거라. 다시 돌아오지 못할 테니. 가마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그는 잠시 하늘을 바라봤죠. 저 하늘은 나를 기억할까? 영월 청령포, 조용한 감옥. 산과 강이 감싸고 외부로 나가는 길이 막힌 땅. 하지만 단종에게 그곳은 가장 자유로운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시를 짓고 새벽마다 강가에 앉아 글을 읽었습니다. 나의 마음은 강물처럼 흐르지만 세상은 얼어있다. 그의 일상은 단조로웠지만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를 깨뜨리는 소식이 곧 들려왔죠. 충신들이 단종 보기를 도모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사육신의 비밀 결사였습니다. 성산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그들은 세조의 폭정에 맞서 단종의 보기를 꾀했습니다. 하지만 거사는 실패했고 그들의 목숨은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사육신이 차명당하던 날 영월의 하늘에도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단종은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아니라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대들은 어리석다 할 것이나 나는 고맙다. 그날 이후 단종은 더 이상 하늘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 그는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1457년 10월 세조는 결국 두려움의 결정을 내립니다. 노상군의 존재는 불안의 씨앗이다. 왕의 명이 내려졌습니다. 노상군 자진하라. 영월 청령포의 마지막 밤 달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단종은 붓을 들어 마지막 시를 남겼죠. 산천은 변함없건만 내 혼은 흙으로 돌아가리. 백성의 근심이 닿으면 그때 비로소 내 넋이 편히 쉬리라. 그리고 천천히 허리띠를 풀었습니다. 26. 소년왕은 그렇게 스스로 생을 끝냈습니다. 정순왕후는 단종의 유배 소식을 듣고 매일 궁궐 뒤뜰에 나가 하늘을 향해 절했습니다. 전하, 평안하신가요? 그녀는 죽을 때까지 단종의 이름을 입에 담았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뒤 사람들은 전했습니다. 매년 영월 장릉 근처에는 진달래가 무덤을 덮듯 피었고 꽃잎의 빛깔은 놀라울 만큼 붉었다고. 그래서 사람들은 말했다죠. 단종의 붉은 피가 꽃이 되어 피었다. 세조가 죽은 뒤에도 단종의 이름은 조심스레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백성들은 몰래 제사를 지내며 그를 진짜 임금이라 불렀죠. 조선 후기 영조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단종은 왕으로 복위됩니다. 죽은 지 300년 만의 일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종은 이미 우리 마음에서 왕이었다. 그의 짧은 생은 슬펐지만 그 슬픔이 오히려 한 나라의 양심을 깨웠습니다. 오늘날 영월 장릉에 서면 기묘하게 달빛이 유난히 밝게 느껴집니다. 바람이 불면 진달래 잎이 흔들리고 그 위로 별이 반짝이죠. 역사책은 단종을 비운의 왕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왕자를 잃은 인물이 아닙니다. 일찍 세상을 떠난 청년의 순수함, 나라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한 인간 단종. 그의 시간은 짧았지만 그의 존재는 길게 남았습니다. 그는 무너졌지만 그 무너짐이 곧 조선을 일으킨 울림이 되었다. 찬란한 권력은 사라져도 진심은 남습니다. 그 짧은 생을 온전히 순수하게 살았던 왕,
단종. 그의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에게 묻습니다. 권력이란 무엇이고 정의란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도 영월의 별빛 아래 누군가는 속삭입니다. 단종, 편히 쉬소서. 오늘 구름이가 들려드린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이 오늘 이야기를 듣고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구름이가 하나하나 소중하게 읽어볼게요. 지금까지 구름이의 한국사 이야기 구름이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